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현재 우리 여러분들의 직관력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관력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이른바 우리 똥촉이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속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직관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이 맞는 것만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2번, 조커, 4번, 3번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타고난 직관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특히 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사이트, 사실 이건 인사이트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돈 될 만한 거 알려주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제 액면 그대로 꿈에 저는 조상님 같은 거 없는데요. 막 이러신 분들도 사실 내가 저걸 딱 봤는데 왠지 눈에 들어와. 그냥 얼마 후에 그게 유행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대를 이어온 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감이 좋고 촉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타고난 기질적인 것이고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아 내려온 능력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무속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사업을 되게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에 좀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랑 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밝은 상태이다. 직관력이 출중한 상태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돈 될 만한 아이템이나 사업의 방향성들이 번쩍번쩍 생기시는 분들이 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유난히 시기라던가 트렌드를 잘 탔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CEO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좀 속해요.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직관력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들이 그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지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직관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성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눈에는 저게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저걸 못 보고 딴소리만 할까? 라고 답답하게 생각이 좀 되실지언정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물처럼 타고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것으로만 누려가시면 됩니다. 예,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사주의 재성 자체를 타고나신 분들도 좀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100%다 사주의 재성이 왕하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이나 촉이 이해득실에 굉장히 포커스가 꽂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인간관계의 감정적인 부분을 파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거, 인간관계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이런 거에 더 밝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숫자적인 감각이나 논리에 밝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숫자감이 없는데요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득과 실을 판단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숫자감 그렇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현재의 직관력은 어떤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관력을 많이 발달시키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 나름의 직관력을 좀 잘 사용하고 있다. 타고 태어나신 거는 돈을 좀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해적인 부분을 좀 취하고 가는 데다가 직관력을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데 다른 방향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좀 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좀 더 이제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타고난 직관력에 비해서 그 강도에 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타산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은요, 감이나 직관에 기대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계산, 이 상황 판단, 상황 파악 이런 거에 좀 기대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거, 그리고 약간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직관력을 발달시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감각적으로는 참 발전하기 힘든 친구인 것 같다 라는 걸 알아도 정이 있고 그간 쌓아온 우정이 있으니까 못 내치는 거죠.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을 쓰자라고 하면 그분이랑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견디고 버티고 잘 극복하고 의지로서 이 사람을 잘 챙기면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라던가 희망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력 자체로만 보자라고 하면 사용을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건 아니지만 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내 감이나 촉만 100% 믿기보다는 상황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타고난 직관력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방법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것은 좋고 인내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협의나 조율, 협상에다가 써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봉 협상을 한다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보니까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외부에서는 회사에서는 입장이 좀 달라. 그러면 협상, 조율 이런 스킬들 있잖아요. 내가 뭘 주고받고 이런 것들, 현실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로 좀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관이나 직감이 잘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들이 타인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다라고 여러분들의 직감이나 직관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남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협의, 조율점, 타협점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스킬로서 한번 사용을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내려고 이제 가게 몫을 알아보다가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뭐 장사하려고 가게 몫 알아본다 하더라도 돈 될 만한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거든요. 거기가 다른 가게가 망해서 나간 자리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것을 되게 잘 알아보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딱 이 목이 내가 가게를 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제 부동산에다가 물어보죠.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눈치 딱 챈 거야. 좀 비싸게 불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스탠스는 아쉽네요. 약간 이런 타입인데
여러분들이 좀 요걸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까지 갈 부동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조금 내고 안 되나요? 이렇게 던져보는 거. 내 직감을 믿고 조율과 협의에 타협을 좀 해보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직관력을 또 상승시키는 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계속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자잘하고 사소한 의사결정에서도 이 직감력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있는 거 잘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다 쓸수록 굉장히 날카로워질 거거든요. 타고 태어난 거니까 이왕이면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딱 봤을 때 회사에서 어떤 A라는 아이템을 개발을 하겠대. 그 A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순식간에 느낌으로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A가 만약 그 아이템이 될 것 같아. 대표님, 저 그 팀에 넣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직감이나 직관을 믿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결정들, 사소한 판단들을 실제로 실행을 좀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첨예하게 날이 벼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수준의 학습을 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나의 직감이나 직관이 명확해질 것이다, 또렷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돈이 되는 쪽에다가 직관이 좀 밝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돈이 되는 분야도 참 다양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요식업도 돈이 되고 뭐 건설업도 돈이 되고 뭐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나 산업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나 학습을 할수록 나의 직관이나 직감이 훨씬 더 첨예하게 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감 없으신 분들은 전혀 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찍는 것마다 오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신 것 그 이상으로 그 감각이 날카로워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이드로 넓혀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카드 3장을 고를 건데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단 한 장의 카드만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관을 사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카드 의견 3장 뽑도록 할게요. 카드 3장 뽑았고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초 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여러분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1번 골라주신 분들,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귀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번 골라주신 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yes, no로 갈리는 어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회사를 다닐까 말까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바로 내가 마음이 가는 쪽의 직관력을 한번 발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요거 좀 중요해 보이긴 한데, 자, 3번 골라주신 분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달라.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뭘 했을 때 즐겁고, 뭘 했을 때 웃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향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돈이 대가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 2, 3번 중에 뭘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카드를 뒤집으면서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있는 직관력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 좀 생각을 해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라이프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항상 감사하고 존중받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못 보고 있다. 내 삶의 행복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거창한 목표나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아이디어 여기에 목매이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의 행복이 꼭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복이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 내 마음의 회복과 나의 즐거움들, 내 기분이 나아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분이나 감정 기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밝고 긍정적인 생각들, 밝고 감사한 생각들을 많이 할수록 나의 직관과 직감도 긍정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행복한 부분들 잘 찾아보시고요. 힐링 타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각들 잘 개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일단 타고 태어나신 직관력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요, 사실 학습에 의한 직관력을 발달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느 방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냐면 기술을 익히고 쓰는 방면에 좀 해당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끼가 있는 분이라서 노래를 한다, 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한테 어떤 음악과 어떤 분위기의 컨셉이 어울리는지를 굉장히 직관력 있게 잘 아시는 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관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본인을 드러내거나 본인의 끼와 능력을 발산하는 데 쓰는 직관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게 본인을 잘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본능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외모는 이렇고 내 끼와 재능은 저렇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또 다 잘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갖고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어린 친구들이 2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친구는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를 잘하고 한 친구는 노래를 잘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이돌기가 있어. 이런 거라고 하면 본인들이 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이돌로 가는 게 좋겠다. 나는 발라더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길을 좀 잘 정하는 케이스가 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던가 내가 그 분야를 즐겨 했다던가 이런 것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서 어릴 때 왜 만화 영화 보면서 놀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되게 명확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지엽적으로 발달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관력이 이렇게 폭넓게 발달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개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되게 몰입해서 이렇게 발달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막 직관력도 인간관계, 뭐 돈을 버는 거, 직업적인 거 뭐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 카테고리를 두자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은 되게 평이한데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끼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툭 튀어오르신 분들 있죠. 약간 요런 거예요.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을 잘 알고 본인 파악을 잘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의 직관력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분들 특성이요. 또 이걸 잘하세요. 하면 되는 분야를 잘하세요. 우리가 사람 능력은 다 평등하지 않아서 들쑥날쑥이잖아요.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저걸 잘하고. 이럴 때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그냥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대요. 직관력이요. 지금 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잘 발달시키거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만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의 직관력이나 원래 내가 나를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난 노래를 되게 잘해. 근데 몸치야. 어쩌다 보니까 아이돌 연습생이 됐어. 이러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가 된 건 맞는데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끼와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은 되게 다르고, 계속 회사에서는 연습하면 돼. 네 연습이 부족한 거야. 너의 어떤 열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기 마련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관력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배워온 어떠한 케이스들 때문에 이게 많이 흐려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내면에서는 내가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발라더에 좀 더 맞는 그런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근데 아이돌 연습생이 됐어. 춤추고 노래하고 뭔가 귀여운 척도 좀 해야 되고 멋있는 척도 좀 해야 되고, 난 그런 거 진짜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는데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정서에 막 녹아들고 그거를 집요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퍼포먼스를 막 요구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못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양한 무언가들이 막 재료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죽어도 못 놓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노력파이신 것 같아요. 노력파이신 분들이 자기 거 아닌 것도 자기 거인 것처럼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실 내가 타고 태어난 선천적인 거에 대해서 놓치는 케이스가 좀 있죠. 그게 진짜 무엇인지 좀 헷갈리는 거죠. 분신술을 막 했는데 이 분신도 진짜 나 같고 저 분신도 다 나 같은 거야. 진짜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헷갈린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타고 태어난 직관력을 지금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좀 더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더 자기 주장이 필요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노력을 한 것에서 포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잘라내고 내가 나한테 맞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아닌 것을 계속 노력을 해오고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게 아까우니까 잡고 있는다, 이런 거 좋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내달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카드들이 끼를 발산하라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이거 딱 보는데 그런 분들 느낌이에요. 왜 가끔 가다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연구원, 회사원 이러신 분들 나와가지고 웬만한 가수분들보다 더 쩔게 부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온 방향이 무슨 연구야. 근데 나는 그 분야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그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어. 근데도 내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과거에 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뾰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소리내어서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될 것 같으면 정리하시는 것도 됩니다. 뮤지컬 배우가 어릴 때부터 내 체질에 맞는 것 같고 그것만 보면 두근거리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노래 연습하시고 연기 공부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떤 타겟점이 보이겠죠.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오디션도 보고 아마추어로 시작을 했다 프로로 전향할 수도 있고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이랑 병행해서 하시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나 진짜 전향해도 될 것 같아 하면 미련 없이 떠나 보내시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기질적으로 드러내는 게 1차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상승시키는 법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고를 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폭발시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식스 완드 카드가 또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그냥 자기 자신을 팍 팝콘 튀기듯이 팍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직관력 상승시키시는 거는요. 눌러 참고 내가 담아내고 견디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폭발하듯이 쓰셔야 된다. 자기 주장도 하셔야 되고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집도 좀 부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얻기도 해야 되고요. 행동을 일단 해주셔야 된대요. 이번 여러분들은 보통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내면의 공부와 갈고 닦고 마음 공부, 수양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거랑은 싹 거리가 멀어요.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다 싶으면 내가 참거나 상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질러야 된다. 내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해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버리는 게 다소 충동적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게 진짜 나의 재능, 나의 어떤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나쁘지 않아요. 계속 승리자의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잘하는 분야예요. 그런 분야인데 왜인지 계속 눌러온 것 같아요. 참아오고 눌러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솔로 가수가 어울리는데 회사에서 그룹을 시키니까 그 그룹 활동을 계속 참아오고 억눌러 와서 이도 아니고 약간 저도 아닌 포지션이 됐는데 사장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솔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폭발을 시키던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하필이면 끼 발산을 하는 카드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연예계 쪽에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렸는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뭐 글을 쓴다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마케팅 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케팅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드러내는 일이고 온라인상에서 영업사원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는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설명이 좀 잘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직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팔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마케팅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진짜 잘 팔릴 건데 답답해 죽겠어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폭발적으로 사장님 어차피 A라는 물건 팔리지도 않는데 그거 저한테 그냥 마케팅 일임 완전 해주시면 제가 솔직히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덤벼든다던가 이렇게 판을 바꾸는 무언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눌러 참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 참고 양보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쓰셔라. 그냥 쓰면 된다. 그래야 더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잘 한번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제가 카드를 3장을 고를 건데요. 1번, 2번, 3번 카드 중에 같이 한 장을 고르시고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동원해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에 대해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카드를 3장을 뽑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시는 이 직관력을 사용해서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다 고르셨나요? 일단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이거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직관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직관력을 동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처세술이나 끼와 재능을 써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타개하는 거에 좀 해당이 돼요. 번뜩 뜨는 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또는 번뜩 뜨는 말도 안 되는 상상, 이런 거라도 되니까요. 직관적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답답한 상황의 타겟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골라주신 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즐거워지기 위한 방향, 내가 재밌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직관력을 한번 동원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타인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나 조율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는 노래를 좀 하니까 친구들이랑 노래 커버하는 채널 만들어 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직관력을 동원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끼, 능력 이런 것들을 써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가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준 것이니까요. 이런 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적인 부분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이다 하더라도 내가 가면 그게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사실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뭔가 남과 다른, 결이 다른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와요. 또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남과 다른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선례가 없었던 거,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이끄는 그곳으로 가보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길이 나타나고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길이 아닌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길로서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카드라서 이 오늘 2번 골라주신 분들은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거, 요거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타고 태어나신 직관력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직관력은요,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타고 태어나신 건 아니래요. 직관력 자체가 뭐 원래부터 발달이 되어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것에 조금 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속이지 않는 것에 좀 더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시험 문제 찍으면 찍는 게 좀 잘 맞아요 라고 하신다라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일단 찍으면 그래,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이러신 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점 뭔지 아시겠나요?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히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솔직한, 좋다, 싫다, 내가 기분이 어떻다, 이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이게 지금 3번 골라주신 분들 중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본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기질적인 부분이라서 본인이 쉬우신 거지,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약간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친구가 자기한테 뭔가 좀 쭈뼛거리고 숨기는 것 같으면 너 왜 그래?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막 이렇게 윽박 지르거나 직설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뭘 저렇게 말이 길고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이나 상태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대처를 하시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걸 모르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난 기분이 상했는데 내가 상했는지 잘 몰라. 그럼 그 기분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이제 부작용이 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귀여운 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천진한 어린아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동심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직관력은 어떤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고르기 전인데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완전히 반전되는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훈련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성향대로 꾸준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의 직관력이라고 하면 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학습과 내가 살아온 어떤 정복각과 겪어온 인생들에 대한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지 내가 감으로써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무속에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감이나 영감, 직감에 의존해서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하시는 그 무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공부 있죠. 공부로서 이쪽에 발달을 시키신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관력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크게 강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직관력, 현재 직관력의 굉장한 큰 장점이 뭐냐면 답을 찾는 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맞는 답을 잘 찾는 거.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뭘 해도 정답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골라주신 분들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상황을 딱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답에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답을 좀 찾아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직관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고 학습하고 내가 생각을 해오고 논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해온 결과값에 해당이 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관력 쌈 싸먹는 결과를 도출을 하시겠죠.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봤을 땐 더 논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학습을 해온 거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가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카드들을 딱 봤을 때는 좀 선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잘 되지만 남들도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답을 내려오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라던가 내가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생의 협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긍정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천성과 경험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활동력 높여주시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맞는 답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껏 휘둘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라던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 믿고 그냥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을 맞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타고난 직관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평범해라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타고난 직관력을 굉장히 못 쓰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논리가 다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직관에 의존한 게 아니라 나의 경험치에 의존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밀도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저것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상황을 좀 접했을 때 거기에서 좀 더 빛을 발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내 체력이 허용하는 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관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이 장점을 잘 상승시키는 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우리 다른 것보다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선천적으로 메타인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자, 우리 여러분들 일단 기분 관리, 그리고 아닌 거 빨리 포기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처져 있고 우울해하고 하는 건 되게 안 어울려요. 3번 여러분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활기차고 밝고 명랑한 게 굉장히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약간 순수한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축제를 즐기듯이 살아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고난의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시점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의 세상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극복을 했을 때 산 정상을 차지한 것처럼 또 쉬고 보람 느끼고, 이건 그분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 내가 어떤 자리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 자체를 즐기는 거, 산을 탔을 때 정상을 찍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고, 이 산에서 나무도 보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게 목적인 사람이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은근과 끈기의 노력으로 잘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래요.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심이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선천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희망이나 기대를 거는 감정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카드는 정말 아닌 것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다 하더라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자발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는 조직이 있고, 내가 정말 견디고 버티고 그래야 되는 조직이 있고 하면은, 견디고 버티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버티면은 저걸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뭔가 좀 톡톡 튀고 자발적이고 뭔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 나와 정말 핏이 맞는 거,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인 게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써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운 거 하면서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약간 싫어하는 게 살짝 가미가 됐는데 견딜 수 있는 정도? 예,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걸로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가는 방향 솔직하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카드를 3장을 뽑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1번, 2번, 3번 중 카드 한 장 고르셔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고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카드 3장을 골랐는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중 하나 고르시고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른 번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초 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드는 거, 안 좋은 습관이나 사람, 또는 약간 중독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퇴근 후에 매일 맥주를 마신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옳으냐 그르냐도 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면의 생각을 하셨겠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의 룰이라던가 나만의 어떤 방법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생활습관 바꾸기, 매일 청소하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지는 룰, 나의 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방향성은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룰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해당이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상황이 암담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특히 내가 회피하고 싶은 거 있죠.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이 좀 암담할 수도 있고 연애가 좀 암담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결정 못 내리겠고 그렇게 알력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죠. 물이 들고 나는 거, 이렇게 들고 나는 것처럼 생각이 막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를 이쪽에다 둘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에다 둘 때는 저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치 판단을 못 내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거 외면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데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다. 그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가치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카드가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요. 우연히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놨는데 이 카드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라. 시선을 다른 데다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은 모든 면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성이 막 99%일 때도 있죠. 내 삶의 희망 같은 거 1%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1%에 집중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마다요. 긍정적인 부분이랑 부정적인 부분의 비율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온전히 한 개만 있는 케이스는 없어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왜? 나의 시선이 그렇게 향해 있으니까. 위에 밝게 무언가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꾸 고개를 떨구지 말고 지쳤다 하더라도 고개를 들어서 보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나타날 것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이라던가 나와 있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겪어오신 것들이 워낙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포기를 강요하는 상황들이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긍정성을 좀 잘 사용해달라고 좀 파이팅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요,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답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힘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타고난 직관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굉장히 직관력이 발달해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일단은 그 감각을 아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바로 좀 직관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좋아하거나 잘 될 만한 사람을 붙잡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신 직관력이 인간관계에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게 되게 정말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득실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잘 될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굉장히 잘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혹시 관상 같은 거 배우시나요? 네, 이런 분들은 관상 같은 거 배우셔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첫인상이 거의 안 변하시는 경우에도 좀 해당이 됩니다. 타고난 직관력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지 않을 수는 있기는 해요. 다만 여러분들은 뭐 좀 어릴 때부터 유난히 피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유난히 내가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던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아우라라던가 기운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남들의 기분을 굉장히 기민하게 캐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유난히 사랑받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영악한 아이들이 있는데 귀엽죠, 그죠? 저것도 예쁜 짓 하려고 저러네? 약간 이런 느낌 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현재의 여러분들 직관력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현재는 거의 직관력을 안 쓰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 직관력이요? 모르겠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 찍었다가 틀리는 거 너무 많이 겪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직관력은 타고 태어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직관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데 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린아이는 정보값이 없잖아요. 정보값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바로바로 답을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봤을 때 기초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몇 살인지 무엇을 전공한 사람인지 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오히려 흐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관력이 사실 늘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들고날 때가 있어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직관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실패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던가 실패, 내가 저 사람 잘못 봤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이네 라고 몇 번의 실패 경험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도 잘 못 믿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신 분들은 저는 직관력 없어요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는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약간 비과학적이잖아요 라고 해서 본인이 조금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직감이나 직관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좀 발달이 안 됐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치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 더는 믿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첫인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본인이 뭔가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다못해 소개팅을 나가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판단을 보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런 걸로 재고 판단하면 안 되지. 이야기를 해봐야지 하고 상대방한테 약간 기회를 계속 주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서요. 좀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긴 하죠. 그거는 비도덕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외모를 봤을 때 들어오는 인상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별로라서 무시하는 거? 이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외모가 별론데 똑같이 외모가 별로인 사람이라도 인상이 좋거나 인상이 좋은 나쁜 사람, 이 정도는 나한테 좀 인사이트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규칙이나 룰 이런 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직관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룰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임원급들 중에 돈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으신 분들 봤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다, 막. 또는 노력을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의 케이스가 많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허점이 있죠. 모든 케이스가 아니니까. 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 개개인사를 다 들여다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류의 편견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덮어놓고 그냥 온전히 누군가를 봤을 때 들어오는 그 인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때를 많이 탔거든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회화라는 명목하에 타고 태어난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나 혈액형으로 유형화하는 거 있죠. 그 유형화하는 것들이 나한테 지금 발목일 수 있어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너 MBTI 뭐야? 뭐라고 대답을 해? 인팁이야? 그러면은 너 이렇게 했네? 이게 지금 내 인사이트를 방해하는, 나의 직관력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경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관력을 상승시키시는 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냥 마음 편안히 하시면 된대요. 어려울 게 없고요.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나 뭐 감정적인 동요나 뭐 이런 거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느낀 바 그대로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다. 훈련하는 방법을 좀 제가 뽑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전부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직관력이 안 맞는 이유는 내가 나를 의심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가 있는데 답을 모르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에 3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찬찬히 읽고 나니까 2번인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문제를 찬찬히 읽어서 다른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 핵심 정보를 내가 처음에 파악을 해서 3번으로 했는데 이 부가적인 정보들이 2번으로 답을 유도하고 있어서 내가 나를 못 믿고 2번으로 찍어. 이게 누적이 된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찍은 게 답이잖아요, 보통. 지금 4번 여러분들은 보통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이제 부수적인 정보라던가 다른 것들 때문에 그 값을 희석을 좀 시킨 느낌들이 계속 있어요. 오해나 편견이나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 있는데 직관력 상승시키시는 방법. 사실 나인 펜타클 카드가 그냥 부유하고 평온한 카드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잘 되는 카드예요.
그냥 그 풍요로운 농장을 이어받은 과부거든요. 이분이 뭐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걷어들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10개의 소드 카드,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라고 해요. 소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의미하는데 10개 소드는요. 생각이 끝입니다. 끝.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없는 것보다 아예 못 쓴다. 과유불급도 아니고 뭐 이거는 너무 과해서 그냥 쓸 수가 없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과한 논리적인 생각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리의 함정에 빠지시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보이니까요. 본인의 감각, 자연스러운 기분에 한번 몰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카드 3장을 뽑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1번, 2번, 3번 카드를 뽑을 건데 이 3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제가 카드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직관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카드 3장을 골랐고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 5초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장 골라주세요. 5, 4, 3, 2, 1. 자, 1번 카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지, 인기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나의 관종력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저는 관종 아닌데요. 아,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의 현실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자, 2번째 카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이직도 됩니다. 이사나 이직. 내가 지금 뭐를 하면 이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이직을 할 수 있을까? 뭐를 하면 이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단계가 달라질까? 내 상황이, 나의 처한 현실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카드.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은 누구인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연애가 하고 싶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소개팅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앞날이 막막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직관적으로 한번 떠오르는 그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질문들 나왔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야, 어드바이스를 들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조언을 들으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 그 조언을 담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조언은 내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정복값과는 달라요. 실제 조언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조언자, 나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그 조언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삶의 이 직관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조언자를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남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아보는 거라서.
제가 사람한테 뒤인 게 좀 많아가지고 사람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노력을 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성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복된 재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가지고 태어나신 직관력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신 직관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직관력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직관력이라기보다 판단력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직관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때려 맞추는 거에 좀 가까운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잘 직시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직관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영적인 이미지, 찍으면 맞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값들을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판단 내리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들 간의 관계성이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으면 찍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이 지문 안에 있는 문제들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용이한 거예요. 이건 직관력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단력에 훨씬 더 해당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성격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한 책임감과 의무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강압적이고 꼰대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직관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게 꼰대스러운 것들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관력이 강한 게 논리에 기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꼰대스럽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로서 설명이 안 되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꼰대스러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정보값들을 다 조합을 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적의 판단이라서 약간 그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논리적인 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좋아요. 현대사회는 뭐 직관을 쓴다, 감을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판단에 의해서 근거를 내고 결과값을 내는 일들이 많죠. 특히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현재의 직관력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정점에 쓴 것 같아요. 논리와 판단력이 갈고 닦고 정점에 쓰게 되면 이것도 직관화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건데,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교수님이 이제 척하면 척 하고 인사이트가 팍팍팍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지금 있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타고 태어난 직관력 대비해서 지금의 직관력이 매우 많이 발달이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기적인 부분도 많이 따라주기 때문에요. 내가 직관력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판단을 했을 때 운기도 거기에 따라주니까 이게 직관력이 맞는 것처럼 보여.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내려고 해. 이거는 내 뭐 인사이트나 사론 방향에 대해서 카페를 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카페 붐이 일어. 이건 붐이 있는 거는 사실 운적인 요소잖아요. 내가 판단한 근거가 아니라. 근데 열었더니 갑자기 붐이 일어. 운적인 요소인데 이 상황이 아다리가 맞다 보니까 직관력이 좋은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 조커야, 너 그거 카페 붐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안 게 아니라 운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물론 나도 내 나름의 판단 근거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기적인 부분도 좀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판단하시거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수이긴 해서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완성된 상태에서 시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생각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임을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A부터 Z까지 다 완성을 해놓고 회사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회사 사업자부터 내. 이제 거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막 부딪히고 깨지면서 하겠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갔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정도의 운이 좀 따라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믿고 나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타고 태어나신 이 판단력 그리고 지금의 운 잘 사용하시는 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 어느 분야에서 끝까지 가면 거의 그 반무당 같은 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막 끝까지 가가지고 거의 거기서 인사이트가 엄청나신 분들 느낌? 네. 이걸 잘 사용하시는 법,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서 내가 거기로 시도하는 것, 이런 거다라고 해요. 생각에 갇혀있지 말래요. 완벽할 필요가 없고 내가 완벽을 기울이다 포기하는 게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약, 미숙하지만 일단 시도하는 거,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민기적거리면 안 되고요. 이거다 싶으면 해야 된다. 내가 이미 인사이트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더 정보를 찾고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일단은 덤벼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행동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기회다 싶으면 취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 이런 행동력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무기력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완벽을 기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한 개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신데 사업 아이템 구상을 하시면 막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여러 개에 대해서 한 번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를 해. 하나를 완벽하게 해. 그게 중요하지. 이 여러 개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벌린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팀장이다, 회사원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집중해서 한 가지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타고 태어나신 이 판단력을 상승시키는 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 막 인이 박혀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학습도 많이 하셔서 인사이트가 밝은 건 맞는데 과하대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뭔가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부분들이 너무 과하대요. 그러실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숙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계속 검증하고 내가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 많은 게 독이고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어쩌면 독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뭐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운기도 따라주는 시기라서 과하게 예전에 내가 신입사원 때 이런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런 걸 해야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고 지금은 지금의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 내가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또는 내가 지나치게 워라밸 챙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워라밸은 챙기긴 챙겨야 돼요. 챙기긴 챙겨야 되는데 지나치게 챙긴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나의 어떤 시간적인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모든 걸 거절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오픈마인드로 받아주시고 내가 또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지만 저 이거 하면 일주일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 야근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거 하면 일주일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휴가 별도로 주시나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부분들이 방해 요인으로서 좀 작용이 되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력 소모가 지금 극심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지금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일이 많다던가 신경 쓸 게 많다던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몸 챙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컨디션 체크는 종종 하실 필요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원 치료 여러분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카드 3장을 뽑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3장의 카드의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카드를 뽑을 건데 3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고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기반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어떤 카드를 고르실지 하나만 고르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선천적으로 갖고 계시는 판단력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카드 고르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자, 모두 고르셨나요? 일단 1번 카드부터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동기부여, 나의 의욕은 무엇으로부터 기인을 하고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텐션이 필요하다. 텐션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텐션이 생기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2번째 카드. 쉬는 거 여러분들 일단 내가 쉴 필요가 있고 몸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시기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쉴 건지 휴직을 할 건지 말 건지 휴직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할 건지 퇴직이 필요한 정도인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쉬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카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임팩트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권력, 명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나의 성공과 실패가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조직에서 경쟁을 해서 승진을 하거나 임원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는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되냐면 내가 왕좌에 앉는다. 내가 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의 목적성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잘 들어온 거에 비해서 계속 주의점으로 나오는 카드가 뭐냐면 지쳐있다,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근데 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잘 들어오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데만 좀 꽂힐 수가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밝은 면을 못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카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고 의욕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내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누려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 삶에 정말 행복하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즐거웠고 이런 것들, 특히 내 삶에서 감사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원동력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삶에 있는 행복의 포인트를 원동력 삼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집 고양이들 애교 부리는 게 원동력입니다. 얘네들 사료값이나 화장실 모래값 버는 게 정말 저의 어떤 삶에 힘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꺼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니까요.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직관력, 현재의 직관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만한 주제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좋은 기질들 활용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가는 리딩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